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15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매우 훌륭합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나온 성명서나 입장문을 볼 때마다 내용은 좋은데 뭔가 핵심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아쉬움이 컸었는데 오늘 나온 입장문은 정말 논리 정연하고 핵심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홈페이지 조갑제닷컴에 게재해 놓을 예정인데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15명의 비대위원 명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공의 대표가 3명, 의대생 대표가 3명, 총 6명이 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다 라는 생각에서 15명 중에 무려 6명이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물론 박단 그 대전역 비대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전의교육추천위원으로 김창수 회장 그리고 전 충북의대 교수죠 배장환 고문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입장문 내용 제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먼저 입장문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이 의료대란을 초래한 건 윤석열 정부다. 잘못된 완전히 사실과 다른 정보에 바탕해서 이 모든 증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가 먼저 신뢰회복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부의 의료동단 사태가 악화된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와 19차례나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쭉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있는 장차관들이 잘못 보고해서 잘못 판단하고 이런 걸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자, 계속 보시면 자, 저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정문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2024년 2월 6일 조경 장관이 증원 발표하기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대통령께서는 그들에게 속아서 2024년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협의를 한 게 아니라 협의를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지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협의에 외피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피를 이용해 국민에게 의협을 불통 집단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죠. 협의가 아니라 협의를 위한 알리바이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협의를 한 게 아니라 협의에 외피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악마화하고 불통 집단으로 매도했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자, 계속 보시면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협의라는 것을 이렇게 악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2,000명 증언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를 찾아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자, 2,000명 증언 한마디로 과학적 근거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년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의사 인력 추계는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2020년 오영인 박사 등은 2035년이 되면 781명에서 15,866명의 의사인력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연구 결과죠. 즉 정부가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KDI, 서울대 등의 3대 보고서를 과학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되는 오히려 의사가 남아 돈다라고 추정한 연구도 있다라고 지금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오영인 박사 등의 결과, 또 2018년 버클리 대학의 셰플러 교수는 OECD 자료를 이용해서 2030년 대한민국에서 3,821명의 의사인력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사태 이후인 올해 11월 4일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는 향후 10년간 의료 공급 증가율은 연 3.2%로 의료 수요 증가율 1.3에서 1.9% 범위를 1.3% 이상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 공급 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은 쏙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한 것입니다. 즉 정부가 지금 반쪽짜리 반대 의견을 완전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만 취사 선택해서 이런 의대 증언을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다. 의사들을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는 불통 집단으로 전달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자, 세 번째.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를 찾아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행정명령 남발, 이 정부가 의대 증언을 밀어붙이면서 취했던 이런 포갑적 행태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넘어가서 보시면 자,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거의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복지부는 수련기관이, 즉 병원이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이, 자, 그러면서 공무원과 비교를 하는데, 자,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 해제 처분이 되어도 봉급의 80%를 지급합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서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당연히 일상적 상황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는 공적 행정 명령으로 전공의들의 이직을 막았다면 먹고 살게는 해 주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월급도 안 줬죠. 퇴직금도 주지 않았으면서 반대로 건강보험료 청구는 또 됐다는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휴학 금지 명령도 마찬가지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완전히 인권, 기본권을 침해한 이런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자, 어떤 분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앞서 언급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실제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뒷부분에는 자, 지금 일어나는 이 의료계 문제는 의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다. 즉 전공의들의 어떤 노동 착취에
의존해야만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고, 이건 의료 시스템의 문제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사들 탓을 몰아가면서 뭔가 돈만 밝히는 의사들로 악마화하고, 모든 것들을 전공의 책임이다라고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한덕수 총리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런 식의 정부 태도는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입장문 내용은 정말 지금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가장 핵심 정리를 잘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전문을 저희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겠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널리 전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능이 끝났고 수시에 이어서 정시 모집이 진행될 텐데 아직도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에 박형욱 비대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러나 결자 해지, 즉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미 너무 늦었다.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의대 교육은 파행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건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의료계가 섣불리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뭐라도 합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이 정권이 10년 이상 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후가 되면 대통령도 물러날 것이고, 장차관도 물러날 것이고, 비서관도 다 물러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의료계가 또 합의했으니 그냥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바뀌지만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 될 몫은 결국 의료계라는 겁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의대생, 의대 교수들만 앞으로 또 10년 이상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찬성할 수는 없는 문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정부가 내미는 안에 찬성하고 어떤 상황 논리에 입각해서 끌려갈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5년 증원부터 이건 현실화죠, 사실. 아니,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지화하는 게 사실 가장 현실적이죠.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가겠다는 이런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참 아쉬운데, 새로운 인물들로 진용도 갖추었으니 좀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